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이 작품이 가리키는 연탄재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불같은 열정을 꽃피우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재는 그 자체로 희생과 헌신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동시에 온몸을 불사지르는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탄재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간직했던 사나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BA 농구 선수였던 조 브라이언트는 일본 고베 스테이크 맛에 반한 나머지 아들 이름을 고베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코비라는 독특한 이름의 유래인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입니다. 만약 조 브라이언트가 횡성 한우를 좋아했다면 그의 아들의 이름은 횡성 브라이언트가 되었겠죠? 어린 시절 코비는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년기의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보냈는데 이 때문에 좀처럼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코비 특유의 외골수적인 성향이 형성된 것은 이러한 유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특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던의 경기 비디오를 녹화해 말 그대로 수백 번 봤다고 합니다. 또 조던을 닮고 싶어서 조던의 모든 기술을 흉내내며 수도 없이 연습했다고 하죠. 미국으로 돌아온 코비는 로어 메리언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놀라운 기량을 뽐내며 전국구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고교 졸업반 시즌에는 무려 53년 만에 처음으로 로어 메리언 고등학교를 주 챔피언으로 이끄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농구 천재로 유명했던 코비 브라이언트는 대학 진학 대신 프로 직행을 선언. 1996년 NBA 드래프트 전체 13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됐는데요. 드래프트 당일 트레이드로 LA 레이커스에 입단하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인 시절 코비는 미완의 대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프로 레벨의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 몸싸움에 취약했고 슈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량 역시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코비 본인 역시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비는 늘 비디오 연구에 몰두했고 기량 연마에 힘썼습니다. 선배들이 클럽에 가서 놀다 오자고 하면 그럴 시간에 슛 연습이나 한 번 더 하겠다며 거절했다가 왕따를 당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마이클 조던과의 맞대결에서는 페이드 어웨이 슛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며 각종 조언을 구한 것도 유명한 일화죠. 조던은 어린 시절 본인에게 다가와 당당하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던 조던의 위상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였고 코비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등병이 입대하자마자 투스타 장군님께 군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하지만 조던은 코비의 그런 당돌한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 코비의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죠. 코비는 새벽 2시고 3시고 상관없이 조던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보다 마이클 조던의 비디오를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조던의 비디오만 돌려봤다고 합니다. 이별의 위기가 찾아올 만하죠. 어쨌든 코비는 연습벌레로 매우 유명했는데요. 언제나 가장 먼저 체육관을 찾고 가장 늦게 체육관을 나오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하며 보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코비는 두 번째 시즌부터 올스타 선발 자리를 꿰차는 등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7-2008 시즌에는 리그 MVP로 선정됐고 커리어 통산 5회 우승, 2차례 파이널 MVP를 수상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코비는 선수 생활 내내 부상을 달고 살았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승리가 먼저라며 수술을 미루고 출전을 감행하는 등 부상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는데요. 당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케빈 듀란트 등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표팀 내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코비의 연습량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평소보다 일찍 훈련하러 체육관에 나가보면 코비는 이미 온몸을 땀으로 뒤덮인 채 연습 중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코비의 노력과 열정, 헌신하는 태도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코비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다소 독선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기에 안티 팬들도 많았는데요. 패스를 즐겨하지 않는 이기적인 선수라는 꼬리표는 은퇴할 때까지 코비를 쫓아다녔죠. 코비에 대한 비판은 선수 생활 말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코비는 2013년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복귀했지만 경기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게다가 어깨 부상, 무릎 부상 등 각종 부상에 겹치면서 기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비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마치 아직도 본인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슛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당시 팬들은 코비는 당장 은퇴해야 한다, 코비가 팀을 망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코비가 난사를 심하게 한다며 코난사라는 별칭을 만들어 비하하곤 했죠. 코비는 은퇴해야 정상인 만신창이 몸 상태로 3년이나 더 뛰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비는 욕이란 욕은 다 들으며 온갖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팬들은 코비가 그간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싹 다 잊은 듯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중순 드디어 코비의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코비는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킬러 본능을 간직한 채 경기에 임했습니다. 무려 60득점, 은퇴 경기에서 짜릿한 승부처 역전 드라마를 이끌며 60득점을 기록했던 겁니다. 코비는 지난 20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은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농구 코트를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는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자로 변신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죠. 또 각종 재단을 세우고 각종 캠프를 열어 유소년들, 선수들을 지원하는 등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바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코비는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에 휘말리며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비통에 빠졌고 세계적인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고베시 역시 코비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비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탄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했죠. 그가 남긴 열정과 노력, 헌신과 호기심, 끝없는 향상심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겁니다.